이어서 상용로그 이야기 계속 진행합니다. 쉬는 시간 동안에 또 설마 혹시나 하면서 까먹은 친구들 있을까봐 다시 내용 정리하고 시작해보죠. 자, 상용로그가 있다면은 어떤 걸 상용로그로 하느냐? 미세값이 10인 로그를 상용로그로 한다 이야기했고요. 그 미세값 10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미세 정보가 없는 로그를 만난다? 그러면은 상용로그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 상용로그는 반드시 정수의 값과 소수 부분의 값의 합의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이 소수 부분 알파의 값의 특징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값으로, 즉 음이 아닌 소수의 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정수를 나타내는 이 n의 값, 정수 부분 n의 역할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정수 부분 n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로그의 진수 n, 진수 라지 n의 정수 부분 자릿수가 바로 로그,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 지표라고도 이야기하는 n의 스몰 n보다는 하나 더 작은 값이 나오고요. 그 정수 부분의 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진수 n은 소수점 아래 음의 값이니까 절대값 n번째에서, 그러면은 절대값 취해주면 양의 값으로 바뀌겠죠. 절대값 n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정수가 나옵니다. 자, 상용 로그의 정수, 지표의 값은 통칭해서 상용 로그 진수의 소수점 위치를 결정해 주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그 소수점의 위치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소수 부분의 값, 소수 부분의 값 가수라고 불리는 알파는 지표의 값에서 결정한 정수의 자릿수와는 무관하게, 지표에서 결정한 진수 n의 정수 부분 자릿수와는 무관하게 진수 n의 숫자 배열 상태를 결정해 주고요. 바로 앞서 풀었던 확인 문제를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교재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공간은 좀 적어 보이지만 숙달이 되면은 아주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용 로그를 정수 부분만 구하라고 했네요. 정수 부분의 값만. 자, 그러면 로그의 정수 부분,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 무엇과 관련 있느냐? 진수의 자릿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진수의 자릿수 또는 소수점 아래에 처음으로 0 아닌 정수, 즉 진수에서 소수점 위치와 중요한 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2345라는 값은 소수점의 위치가 이렇게 1의 자리 5 다음에 빵 하고 찍혀져 있는 거겠죠. 점 땡땡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소수점 아래 0이란 것만 반복이 된다면 그 0은 우리가 적지 않고 생략해 주니까 모양이 안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진수 부분의 자릿수는 제일 높은 자리가 만의 자리네요. 따라서 총 5자리 의 진수를 가지니까, 다시 진수는 12345 이렇게 5자리니까 상용 로그의 정수는, 이거 우리는 지표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상용 로그의 정수값은 이 진수의 값보다 1 더 작은 4라는 값이 나오겠고요. 두 번째, 진수의 정수 부분만 본다면은 19라는 정수가 있으니까 진수에서 19라는 정수 부분만 봅니다. 그렇다면 그 정수 부분은 두 자리의 값이네요.
따라서 상응로그의 정수 지표 스몰 n의 값은 1이 되겠습니다. 2보다 하나 더 작은 것으로. 자, 이런 게 어떤 원리냐면은 소수점 위치를 결정한다고 했죠. 다시 상응로그의 정수 지표는 진수 n의 소수점 위치를 결정한다 했습니다. 앞서 선생님이 표현했던 1번 문항에서 이 빨간색 소수점, 지금은 주황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상응로그 표현할 때 반드시 공통적으로 행해주는 형태가 뭐냐면은 5.23이라고 정수 자리가 한 자리만 남게끔 소수점의 위치를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12345라는 것은 나중에 상응로그의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상응로그 1.2345 곱하기 10의 몇 제곱이냐 이렇게 묻는데, 자, 5 뒤에 있던 소수점이 1이란 자리로 가기 위해서 앞으로 하나, 둘, 셋, 네 번 이동하게 되니까 그 값이 상응로그의 정수의 값과도 맞아떨어집니다. 다시 19.9라는 진수 입장에서는 소수점이 9 뒤에 있었는데 1의 자리 뒤에 있었는데 1.919로 바꾸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칸만 이동하면 되니까 지표의 값이 1이네요. 그러면은 1.4라는 녀석 입장에서는 소수점의 위치가 이동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이때의 지표의 값은 0이 된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0.0419에서는 4.195로 표현해야 되니까 4.195로 표현하기 위해서 0.0419에 있는 소수점 위치를 뒤로 2칸 보내야 되겠네요. 다른 녀석과 달리 뒤로 2칸. 뒤로 갔다. 그래서 지표의 값은 마이너스 2라고 적습니다. 마이너스 2. 또는 앞서 보여줬던 일반적인 풀이론에 따르면은 로그 0.0419는 4.19 곱하기 100분의 1, 즉 10의 마이너스 2거듭제곱과 같으니까 로그 성질에 따라서 마이너스 2와 정수 부분 마이너스 2와 소수 부분 4.19라는 값의 합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상응로그의 지표의 값, 상응로그의 정수 부분을 이렇게 금방금방 확인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개념 체크 17번 문제입니다. 로그 3.24라는 값이 0.5105래요. 이거는 우리가 뭐 굳이 외울 필요도 없고요. 상응로그의 표라는 것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만 연습하면 되는데 직관적으로 금방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상응로그 표를 읽는 방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알려준 해당 값의 정보만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로그 3240을 구하여라. 로그 3240을 구하여라. 무엇을 이용하느냐? 로그 3.24가 0.5105임을 이용을 하는데요. 변형 과정들을 일단 좀 반복적으로 줬고 숙달이 되었다 싶을 때는 빠르게 진행하는 패턴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빠르게 진행한다고 해서 뭔가 다른 꼼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중간 과정들을 생략하는 겁니다. 그 중간 과정들이란 게 뭐냐? 진수의 값을 언제나 3.240 이렇게 1의 자리 이후의 소수점 형태로 바꿔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의 몇 거듭제곱 소수점이 앞으로 하나, 둘, 세 칸 땡겨왔죠. 10의 세제곱의 곱. 자, 로그의 진수가 두 수의 곱입니다. 로그의 진수가 두 수의 곱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그는 이 로그의 진수들 곱이니까 로그의 합의 형태로 이렇게 분해해 볼 수 있겠고요. 즉 3 더하기 로그 3.240이네요. 문제에서 알려준 대로 로그 3.240은 0.5105니까 3.5105의 값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로그 0.00324의 값은 마찬가지 로그 0.00324를 3.24에 의한 거듭제곱의 10의 거듭제곱과의 곱의 꼴로 변형을 합니다.
소수점이 뒤로 하나, 둘, 세 칸 물러간 거네요. 뒤로 세 칸. 따라서 그냥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 뒤로 갔으니까 뒤로 마이너스 3. 마찬가지 로그 성질에 따라서 로그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더하기 로그 3.240 해당되는 ገብ은 마이너스 3 더하기 로그 3.240이 되겠고요. 소수점 아래에 있는 값이니까 왜 유효 숫자도 아닌 0을 계속 쓰고 있죠. 로그 3.24 네. 마이너스 3과 0.5105를 더해 주신다면은 값을 조금 신경 써야 되죠. 마이너스 3.5105 아니죠. 마이너스 2.4895의 값이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 로그 진수가 누구냐면은 진수가 세제곱근 324 324의 양의 세제곱근을 진수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제곱근은 우리가 거듭제곱 형태로 바꿔보았을 때 324의 3분의 1 거듭제곱 로그 성질에 따라서 진수 거듭제곱은 그 모양 그대로 로그의 개수로 내려올 수 있고요. 로그 324는 자 이제 숙달된 과정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로그 324는 어떻게 볼 것이냐, 제일 먼저 진수에서 정수 부분을 체크합니다. 그 정수 부분이 총 3자리네요. 정수 부분만 봅니다. 정수 부분이 3자리이니까 지표의 값은 정수 부분이 3자리니까 지표의 값은 또는 3.24의 형태로 바꿔야 되니까 3.24 항상 상로그에서 정수와 소수 부분을 표현할 때는 진수를 반드시 3.24, 1.25, 6.07 이런 식으로 1의 자리가 하나만 나오게끔 소수점을 위치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수점이 앞으로 하나, 둘 이동을 한다. 또는 정수 부분에 정수가 3자리니까 그건 마이너스 1, 2의 값이 상응로그의 정수값 지표란 녀석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뒤에 추가되는 것은 소수 부분 가수의 값 로그 3.24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3분의 1 곱하기 2 더하기 0.5105 바로 연산해 주시고요. 이 수는 3으로 나눠 떨어지진 않네요. 그래서 해당되는 모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에서 정수와 소수분의 값을 변형시키는 거 연습하고 있는 중이고요. 한 문제 정도만 더 보도록 합시다. 대신 이번에는 풀이 속도를 많이 올릴 거예요. 자, 로그 56.7의 값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언제나 먼저 챙겨볼 거는 로그 5.67의 값은 얼마가 될 것인가? 로그 5.67의 값은 얼마가 될 것인가? 56.7에 비해서 소수점의 값이 앞으로 한 자리 땡겨 오겠죠. 소수점의 위치가 앞으로 한 칸 땡겨 올 겁니다. 따라서 0.7536이 로그 5.67의 소수 부분의 값입니다. 앞으로 한 칸 땡겨 온다는 말은 이 1.7536에서 1 더하기 마지막으로 풀이를 적는 겁니다. 56.7이란 것은 로그 5.67 그리고 10을 곱해준 값의 형태로 바꿔볼 수가 있죠. 따라서 1 더하기 로그 5.67이 되는 거니까 이걸 머릿속으로 파박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수 부분이 두 자리다. 정수가 두 자리다. 정수가 두 자리니까 지표의 값은 자릿수보다 하나 작다. 또는 소수점이 앞으로 몇 칸 땡겨져 갈 것인가. 앞으로 이동하는 크기만큼 양수, 뒤로 가는 크기만큼 음수.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정수 부분의 자릿수가 몇 자리니 소수점 안에 몇째 자리니 이런 게 좀 헷갈린다면 소수점이 앞으로 뒤로 몇 칸씩 땡겨 가는가 요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표의 값이 정수 부분이 1이니까 그 1의 값을 재빨리 제해 주신다면은 가수 소수 부분의 값 로그 5.67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첫 번째 로그 x를 물어봅니다. 로그 x가 4.7536을 물어보네요. 이 값을 다음과 같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값의 형태로 바꿔봅니다.
그리고 4에 해당되는 상응 로그의 값은 로그 10의 4제곱, 0.7536에 해당되는 상응 로그의 값은 로그 5.67. 로그의 합은 진수들의 곱이 되니까 로그 5.67에 만을 곱한 거죠. 5, 6, 7 또는 소점이 하나, 둘, 셋, 4칸 뒤로 갔다 뒤에 공 2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조금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로그 x의 값이 마이너스 2.2464라고 합니다. 자, 요거 정수 부분 마이너스 2, 소수 부분 마이너스 0.246 아니고요. 플러스 0.246 더더욱 아니고요. 더더욱 아니고요. 얘는 요런 관계의 표현이죠. 요런 관계. 따라서 처음 적었던 것처럼 이렇게 값을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0.246을 소수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고요. 반드시 음이 아닌 소수가 되게끔 값을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무엇이냐? 음수에다가 1을 더해 주시고요. 더한 1만큼 빼주세요. 그때 정수값들만 놓고 지표라고 불러줄 거고요. 소수 부분의 값이 나올 수 있는 뒷부분을 가수라고 불러줄 겁니다. 즉 정수 부분 지표는 마이너스 3이고요. 소수 부분 가수는 0.754의 값이 되겠네요. 0.754 0.754 비슷한 값 내가 계산 잘못했나요? 쌤이 뒤에 숫자 하나 빼먹었네요. 2464 그럼 너도 2464까지 빼니까 0.2464까지 빼니까 0.754가 아니라 0.7536이란 값이 나오니까 로그 5.67의 값으로 바꿔볼 수가 있지요. 자, 상응 로그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려면은 진수의 값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즉 1000분의 1의 값이 되는 거니까 소수점의 위치는 앞으로 3칸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에 소수점. 그렇다면은 0.00567 이렇게 x의 값을 진수 x의 값을 찾아낼 수 있겠고요. 로그에 대한 연산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연습 부지런히 하셔야 되고요. 수업 시간에 나눠준 기본 계산 문제들을 통해서 로그 연산에 최대한 익숙해지도록 노력합시다. 자, 로그 2와 로그 3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다음 수는 몇 자리의 정수인지 소점 아래 몇째 자리에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는지 구하여라. 즉 말만 안 했지 얘는 상응 로그의 정수를 찾으라는 소리예요. 상응 로그의 정수의 값이 양수일 때 진수의 자릿수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요. 그리고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 아닌 숫자가 나타나느냐고 이야기할 때는 그 상응 로그의 정수 부분 값이 음수일 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이 길다고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들, 이런 경우도 허다하게 많더라고요. 자, 6의 52거듭제곱, 6의 5거듭제곱도 만만한 게 아닌데 52거듭제곱입니다. 그러면 이 값이 어떠한 라지 A라고 우리가 해봅시다.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하지만 자연수인 건 확실하죠. 이걸 양변에다가 상응 로그를 취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상응 로그를 갖다 붙여주세요. 동일한 값이니까 동일한 상응 로그의 값을 가질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상응 로그의 값을 꾸준히 계산해내면 되겠네요. 진수의 거듭제곱은 로그의 개수로 내리고요. 진수가 6이라는 숫자인데 진수 6은 2와 3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전체 괄호 해주시고요. 그럼 52와 로그 2와 로그 3의 곱 0.3010 0.4771 이 값들이 로그 2와 로그 3에 대한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까지의 근사값입니다. 많이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외워지기도 될 거예요. 무조건 외워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외워서 손해볼 것까지는 없습니다.
해서 연산의 결과값은 곱하기 0.8771의 값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의 연산을 마저 더 진행해 봅시다. 짠! 계산기 등장했고요. 0.8771 곱하기 52는 곱하기 52 45.6092 45.6092가 된다네요. 정수 부분의 값 45와 소수 부분의 값 0.6092로 나누어 봅시다. 그렇다면 이 정수 부분의 값 45가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 소수점의 위치 또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왔으니까 정수의 자릿수는, 즉 진수 6의 52 거듭제곱이라는 라지 A는 총 46자리 플러스 1 해줘서 46자리의 정수이다. 그 자릿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로그의 지표의 값이 상로그의 정수 부분이 음이 아닌 값,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으로 나왔다. 그렇다면은 그 값보다 플러스 1을 해준 게 상응로그 진수의 자릿수가 됩니다. 진수의 정수 부분 자리. 정수란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게 상형 로그의 정수인지 상응로그 진수의 정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 짓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 5분의 1의 100 거듭제곱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어떤 실수 B가 되겠네요. 자, 그럼 마찬가지 동일한 값에 대하여 상로그를 취해 주겠습니다. 5분의 1의 100 거듭제곱은 로그 성질에 따라 100 곱하기 로그 5분의 1이 되겠네요. 자, 5분의 1이란 값은 또 이렇게도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런 센스 키워야 됩니다. 상로그는 미세 값이 얼마라고 했죠? 생략된 그 값이 얼마? 10이라고 했습니다. 5분의 1을 10으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10과 관련된 수의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바로 10분의 2의 값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따라서 100 곱하기 진수의 몫은,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의 차로 볼 수가 있다. 로그 2에서 빼기 로그 10, 즉 1을 뺀 것과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100 곱하기 로그 2의 값은 0.3010 마이너스 1까지 계산해 주면은 곱하기 0.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0.699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여기에다 100을 곱해준 거니까 마이너스 69.90이 로그 B의 값, 로그 B의 만족하는 값이 됨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여기서 풀이를 결코 끝내서는 안 됩니다. 자릿수 또는 소수점 안에 몇째 자리에 0 아닌 정수가 나오느냐를 물었을 때는 반드시 지표의 값, 상응로그의 정수 부분 값으로 언급해 주셔야 하니까 마이너스 69, 마이너스 0.90. 그런데 소수 부분의 값, 가수는 음수면 안 되니까요. 1 더해주고 더해준 만큼 뺍시다. 그렇게 앞뒤에 있는 것들이 각각 지표와 가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70 더하기 0.10의 값이 상로그의 정수와 소수 부분의 값이 되겠고요. 찾아낸 정수 부분의 값이 마이너스 70이니까 소수점 아래 70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정수가 나타난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있는 거는 풀이는 일단 생각하겠습니다. 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네, 자릿수에 대한 이야기. 지금 로그들이 여러분이 좀 적응도 되기 전에 많이 활용되는 형태의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로그는 정수와 소수 부분으로 분리할 수가 있고 그 정수와 소수 부분이 각각 가지는 역할이 무엇이다. 그게 얘기가 답니다. 그리고 로그니까 기본적인 로그의 성질들은 다 적용이 되어요. 23의 100거듭제곱이 137자리 정수랍니다. 요게 블라블라블라블라 나오는 게 137자리래요. 이런 걸 문제를 풀 때 그 상응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지표와 가수가 하는 역할을 이용을 하여 풀이를 하는 거고요. 풀이라는 과정에서의 소소한 연산 성질들은 기본적인 로그의 연산 법칙, 로그의 성질을 그대로 만족합니다. 상응 로그는 미시 10으로 특별한 것일 뿐 로그가 아닌 건 아니니까요. 로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23의 100거듭제곱이 137이다라는 정보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알아낼 수 있냐면은 23의 100거듭제곱의 상응 로그 값을 구했을 때 그 정수 부분의 값이 얼마가 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137로부터 137자리니까 상응 로그의 정수 부분은 하나 작은 136일까요? 하나 더 큰 138일까요? 자, 자릿수와 진수의 정수 부분 자릿수와 상응 로그의 정수 값은 계속 1의 관계가 있습니다. 1의 값의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1의 값의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자라는 거고요. 자, 생각나십니까? 정수가 137자리라면은 상응 로그의 정수 값은 하나 더 큰 값, 작은 값, 어떤 값? 마음을 결정하고 앞에 책도 찾아보고 하나 더 작은 136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요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충분히 헷갈리기 쉽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요걸 생각하세요. 진수가 100입니다. 100은 총 몇 자리의 정수? 100은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니까 총 3자리. 그런데 로그 100이라는 것은, 다시 상응 로그 100이라는 것은 2를 의미하잖아요. 3자리가 2다. 됐네요. 3일 때 2다. 로그 10이라는 것은 몇 자리? 하나, 둘. 1의 자리, 10의 자리. 2자리 정수인데 로그 10의 10은 밑과 진수 같으니까 1. 자릿수 마이너스 1이 진수의 값이 됩니다. 자릿수 빼기 1의 값이 상응 로그의 정수 값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수 부분의 값 136을 찾아냈고요. 그 뒤에 있는 소수 부분의 값은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알파로 칭하겠습니다. 이 알파의 값은 0 이상이고 1보다 작은 음이 아닌 소수의 값. 자, 이때 또 눈에 들어오는 게 뭐가 있느냐? 지수의 값 100. 지수가 100. 너는 로그 성질에 따라서 100 곱하기 로그 23이다.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값이 136 더하기 어떤 소수의 값이랍니다. 그렇다면은 로그 23이란 값은 양변에 100을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1.36 더하기 100분의 알파, 다시 1 더하기 0.36과 100분의 알파의 합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바로 이 앞부분을, 앞에 있는 1을 우리는 상응 로그의 정수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뒤에 있는 이 부분을 복잡하게 정리가 되었지만 상응 로그의 소수 부분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이제 이걸 물어보네요. 자, 로그 23이라는 것에 대한 정보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이때 23의 21제곱은 몇 자리 정수인가? 요거 거듭적으로 할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거듭적으로 할 생각하지 마세요. 상응 로그를 취합니다. 그렇다면 상응 로그를 취한다면은 21 곱하기 로그 23이다.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죠. 로그 23이란 것은 앞서 찾았던 것처럼 정수 부분이 1이고요. 그 소수 부분의 값이 0.36과 100분의 알파의 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1 더하기 분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21과 0.36의 곱은 6, 3, 72, 그리고 소수점은 뒤에서 2개, 7.56이 되네요. 7.56. 그리고 100분의 21 알파. 다시 28 더하기 0.56과 100분의 21 알파, 이렇게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나눠봤습니다. 하나 의문이 들 수 있는 거는 정말 이 박스 친 부분이 소수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걸까? 1보다 작고 0보다 크거나 같은 소수 부분에 해당이 될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알파 값의 범위를 우리가 앞서서 잡아놨기 때문에, 알파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잡았기 때문에 100분의 21 알파라는 값은 100분의 21보다는 작은 거고요. 0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이네요. 여기에다가 0.56을 더한들 더하기 0.56을 한들 100분의 56을 한들 여전히 1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소수분의 값에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풀이 마무리하도록 하죠. 우리는 23의 21제곱의 자릿수를 찾는다고 했고요. 그 녀석을 진수로 하는 상로그를 만들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상로그의 정수값은 진수의 정수 자릿수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상로그의 정수값이 28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23의 21제곱이라는 이 진수의 값은 자릿수를 올려줄까요? 낮춰줄까요? 자릿수를 하나 더 해줍니다. 하나 더 해줍니다. 따라서 23의 21은 29자리 정수가 된다. 자릿수에 대한 얘기가 헷갈리면 로그 100, 로그 10, 로그 1000, 로그 만, 진수가 10의 거두제곱 녀석을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이 내용들을 최대한 익혀야 됩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서 고민하고 대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이래서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템포가 되게끔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상로그의 성질이라는 거는, 상로그는 미세값이 10인 거다. 이거는 다들 지금 기억하고 있을 거고요. 미세값이 10이라고 해서 별 달라지는 건 뭐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뭐 우리 체감상 느껴지는 건 별거 없지만, 상로그는 정수의 값과 소수의 값으로 표현됩니다. 그 정수가 하는 역할이 있고요, 소수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게 상로그 이야기의 모든 것입니다. 그게 다예요. 근데 그걸 이용한 문제 풀이가 늘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고요.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유형들은 그 상로그와 관련된 기본적인 질문 유형들만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내용들까지는 풀이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같은 문제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질문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1번 문항은 같은 얘기예요. 앞서 봤던 예제 20번과 동일합니다. 3의 14제곱은 몇 자리의 정수인지 구하여라. 그럼 자릿수가 궁금한 정수가 있다. 그 녀석에 대하여 상로그를 구해주면은 14 곱하기 로그 3, 로그 3은 0.4771. 4771과 14를 곱해주면은 47에 28, 47에 28, 30, 44, 16, 19, 4, 7, 7, 1, 4, 9, 7, 6, 6. 소수점 하나 둘 0.477이니까 소수점 4자리 6.6994가 되네요. 0.6994가 됩니다. 그렇다면 정수 부분의 값은 6이고 소수 부분의 값은 0.6994 이렇게 나오겠네요. 따라서 3의 14 거듭제곱은 몇 자리의 정수다? 상로그의 정수값이 6이니까 3의 14 거듭제곱은 하나 더 큰 7자리의 정수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건 앞서 했던 유형이었고요. 요번에는 또 무엇이냐? 최고 자리 숫자를 구하라고 합니다. 로그 3은 마찬가지 자릿수를 물어보는 것이 상로그의 지표와 가수, 상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이용한 문제풀이 유형 중에 하나고요. 로그 3의 14 거듭제곱은 앞서 구했던 것처럼 6 더하기 0.6994라는 값인데요.
이 정수 부분의 값 6이 하는 역할은 소수점의 위치 또는 정수의 자릿수 결정,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했고요. 뒤에 나오는 0.6994라는 소수 부분에 하는 역할은 무엇이었느냐? 진수의 수 배열을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3의 14거듭제곱이라는 숫자들이 어떠한 형태로 나열되어 가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소수 부분에 0.6994에 해당되는 0.6994에 해당되는 상응 로그의 값이 있다면 그 로그의 수 배열과 동일한 형태로 3의 14거듭제곱이 배열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값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인 자연수에 대한 상응 로그의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지식입니다. 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진수를 자연수라는 겁니다. 로그 1은 볼 거 없이 0이네요. 로그 2의 값은 0.3010이라는 근사값을 사용합니다. 로그 3은 0.4771이라는 근사값을 사용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두 개의 값을 기준으로 나머지 자연수들을 표현해 보는 겁니다. 4라는 것은 2의 거듭제곱으로 볼 수가 있네요. 로그 2의 제곱, 즉 진수지수는 로그 개수로 빠져나가니까 0.6020의 값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구해냅니다. 4 다음에는 로그 5의 경우에는 2분의 10의 형태로 바꿔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로그의 성질에 따라서 1 빼기 로그 2의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거든요. 1 빼기 로그 2. 미세값과 관련된 수의 거듭제곱을 이용을 하여 주어진 진수를 변형하는 게 로그에서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1에서 0.3010을 뺀 0.6990의 값이 로그 5에 해당되는 상응 로그의 값이고요. 로그 6은 로그 2와 3의 곱을 진수로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2와 3을 합해준 값이 되겠죠. 0.7771. 로그 7의 값은 7은 소수인데 기존에 나와 있는 2와 3 그리고 상응 로그의 미세값인 10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그 7은 따로 다루지 않고요. 로그 8은 공간이 부족하네요. 로그 8의 값은 로그 2의 세제곱 같으니까 3010의 3배를 3을 곱한 0.9030이 되겠고요. 로그 9는 3의 제곱이죠. 따라서 0.9542의 값이 된다. 이런 식으로 자연수 거듭제곱의 값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두 번째 문제 3의 14제곱의 최고자리 숫자를 구하고 있었고요. 3의 14거듭제곱의 최고자리 숫자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 가수 부분을 이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소수 부분, 가수라는 부분 이용을 할 건데요. 그 녀석이 하는 역할이 숫자 배열을 담당한다고 했으니까 자, 이 0.6994라는 소수 부분의 값은 0.6994라는 소수 부분의 값은 다른 어떤 값들 사이에 있다. 대소관계 부등식 형태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6020보다는 큰 값이죠. 요거 맞죠? 아니죠. 다시 0.990보다는 6990보다는 큰 값이죠. 0.7771보다는 작은 값 맞습니까? 자, 이 0.6990이라는 것은 로그 4의 값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고요. 0.777이라는 것은 로그 6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에 얘기 잘못했네요. 0.6990이라는 것은 로그 5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로그
5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0.7771은 로그 6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994에 해당되는 상로그의 값이 있겠죠. 로그 뭐 얼마라고 합시다. 라지 A라고 합시다. 그럼 이 라지 A라는 값은 5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은 값이 되겠네요. 즉 라지 A는 5. 얼마 이런 식으로 값이 적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숫자들이 적혀져 나가는, 다시 진수 3의 14 거듭제곱이 적혀져 나가는 순서가 제일 앞자리부터는 5로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상응로그에서 최고 자리의 숫자를 구해내는 방법입니다. 상응로그의 소수 부분, 가수라는 것을 이용을 하여 그 가수의 값이 다른 자연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되는, 다시 자연수를 진수로 하는 상응로그 값들 사이의 대소관계, 포함관계를 통하여서 범위를 설정하고 그 범위 안에 속하는 값이다. 최소한 최고 자리 숫자, 제일 앞에 적힌 숫자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 정도만 더 풀고 상응로그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문제는 수업 시간에 같이 추가적인 설명 통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고요. 지금 이 문제는 간단하게 말로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는 로그에 상로그에 정수와 소수 부분이 있다면은 그 정수의 값과 소수의 값들로 구분이 된다, 이런 생각 하셔야 됩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이 정수와 소수의 값이래요. 각각의 알파와 베타가 정수와 소수의 값이 된다, 두근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3분의 7이라는 값으로 표현이 되지요. 마이너스 3분의 7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이 값은 마이너스 3 더하기 1 빼기 3분의 1의 값으로 변형을 해주도록 합니다. 음의 값인 소수 부분은 없다고 했습니다. 음수가 아닌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소수의 값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근의 합으로부터 상응로그의 정수와 소수 부분을 쉽게 찾아낼 수 있으니까 이후 풀이 단계인 두근의 곱을 통해서 미지수 K의 값도 확인할 수가 있으리라 보고요. 자, 마지막 예제 23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3번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줘야 될 내용, 23번의 문제 풀기 위해서 알아둬야 될 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0의) 제곱에 전체 세제곱인 택이니까 6제곱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수 부분의 값을 무언가 하나로 고정 지을 수가 없네요. 3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은 값이니까 얘는 3이 될 수도 있고요,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이든 4든 5가 되든 그 무엇이 되든 소수 부분의 값은 이렇게 알파로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상응로그의 차를 구하게 주면은 로그 x 세제곱과 로그 x의 차를 구하면은 2로그 x의 값이 되겠고요. 2로그 x.
1 더하기 알파라는 것과 3인지 4인지 5인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알파라는 소수 부분과의 합의 형태를 뺐으니까 알파 동일한 녀석들끼리 사라지고 이 녀석은 정수의 값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수의 값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로그 x의 범위가 앞서 찾아놓기를 1과 2 사이의 값이라고 했으니까 2로그 x, 로그의 2배는 2보다는 크고 2로그 x의 값은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어떤 수? 정수의 값이네요. 따라서 3이란 값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했던 로그 x의 값은 2분의 3이 되겠고요. 만족하는 실수 x는 10의 2분의 세제곱 또는 10루트 10이다. 요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에서 소수 부분이 동일할 때는 이렇게 두 로그를 빼주는 거고요. 2번 문항 정수 부분의 값이 3인 로그가 있다고 합니다. 상로그 x의 정수 부분은 3이고요. 소수 부분 모르니까 알파로 처리할게요. 자, 그런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세제곱근 x의 상로그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고 합니다. 세제곱근 x는 3분의 1 상로그 x가 되고요. 상로그 x는 3 더하기 알파의 값과도 같으니까 1 더하기 3분의 알파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 찾아보도록 하죠. 소수 부분 알파와 소수 부분 3분의 알파, 알파와 3분의 알파의 합이 1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만족하는 알파의 값은 4분의 3이 되는 거고요. 만족하는 x를 구하여라. 알파를 4분의 3으로 바꿔 적어 준다면은 4분의 15의 값이 되고요. 그러므로 문제에서 원하는 x의 값은 10의 4분의 15거듭 제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다르게 복잡하게 적지 말고요. 4제곱근 10의 15거듭 제곱 이렇게 적어도 되겠고요. 뭐 요게 10의 세제곱으로 빠져나가고 4제곱근 10의 제곱이 남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는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로그에 대한 기본적인 유형 풀이들을 마치는데요. 지난 한 50분의 시간이 오늘 했던 1시간 수업이 대체 뭔 소린가 싶은 느낌이 많이 들 겁니다. 상로그라는 게 제일 마지막 단원에 있어서도 이긴 하지만 로그에 대한 기본 연산과 그리고 뭐 다양한 풀이 방법들이 풀이 아이디어 방정식에 대한 해도 물었고요. 그리고 연립의 풀이도 적용을 하고 있었죠. 다양한 풀이들이 적용되는 문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응용 문제의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즉 기본 연산이 잘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기본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이하다 보니까 많이 막히게 되고 힘들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교재에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의 유형들로 분류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유형 문제들을 풀이하는 방법들, 그리고 풀이할 때 이유들, 그걸 이해 안 돼도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이야기하고 쓰는 연습을 거치도록 합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와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암기와 적용으로부터 이해를 끄집어낸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로그 공부에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수업 시간에 기타 이야기들 마저 더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